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천명, 50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50이 됐습니다. 이제, 50이 이제 훌쩍 넘었네요.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40대하고는 좀 다른 고퀄리티의 50대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이가 너무 어려도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제 정도 나이가, 물론 경륜이 더 쌓이면 좋겠지만, 제 정도 또 살아오면은 뭐 웬만큼 뭐 경험은 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애도 키우고 직장 생활에서도 나름 뭐 어느 정도 경험도 좀 쌓았고, 아직 물론 제가 경험 못한 부분도 제가 이제 근데 그건 안 해봤어요. 뭐 개인 사업이라든지 뭐 자영업이라든지 그런 경험은 사실 없어요. 그런 쪽에 이렇게 좀, 물론 뭐 잘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나름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신 경험은 좀 미천한데 어쨌든 저도 이런 조직 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뭐 나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의 매출 부분은 상당하고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겠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조금만 못 미치는 부분을 차지하는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대해서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에 대한 전략, 스마트폰의 방향, 그리고 현재 위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요런 어떤 아주 이렇게 좀 고퀄리티를, 자, 요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하나 좀 풀어보는 삼성의 전략이 뭔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한번 들어가 보고 현황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D 코리아죠. 삼성폰 작년 유럽 시장서 나홀로 성장세, 뭐 이런 나홀로 성장세까지 딱 좋아. 어우, 삼성전자만 성장했어.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하죠. 제자리 걸음. 성장세가 제자리 걸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일단 중국 폰도 유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애플, 요 3파전이에요. 자, 3파전인데, 유럽에서는 사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제조되는 경쟁력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가장 중립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유럽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2020년, 2021년 다 합치면 보시면 32%죠. 32%인데 여기서 2020년도 1등을 했고 작년도 1등을 했어요. 점유율로. 근데 중요한 것은 애플이 2020년도에는 22%였는데 점유율이 26%로 2위인 애플이 전년도보다 한 성장률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점유율로 치면 거의 한 몇 퍼센트입니까? 한 4% 정도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샤오미인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20%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6% 가까이 점유율이 올라왔는데, 이제 뭐 샤오미, 오포, 뭐 리얼미 이렇게 쭉 뭐 비보도 마찬가지고 207%인데 상당히 점유율이 적다가 많이 올라와서 이 성장이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중국 폰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웨이 없는 자리, 화웨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다른 폰들이 선전을 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냉정하게 우리가 봅시다. 보시면 삼성폰, 그 다음에 애플 26%, 샤오미가 20%고 오포가 8%고 나머지는 뭐 2%, 1% 뭐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우리 전 세계 스마트폰 뭐 사실은 미국에서 뭐 샤오미나 오포 안 사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유럽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만 사실 중국 폰이 조금 쓰니, 물론 이제 남미도 좀 있긴 한데 일단 보시면 이 거의 3파전 4파전이다. 삼성, 애플, 샤오미, 오포. 물론 중국에서는 삼성폰이 좀 미미하지만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샤오미하고 오포, 애플, 삼성. 그래서 삼성이 저는 이 정도의 어떤 하드웨어 초격차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에 큰 이변이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심해라. 스마트폰 시장, 물론 반도체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확고한 1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어떤 하드웨어 초격차를 보여준다면 물론 엎치락 뒤치락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마켓시어는 가지고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삼성전자 지난해 매출 성장률 순위에서는 최하위였어요. 이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해 7월 달에 갤럭시 A, 예, 여기 보시면 7월쯤에 2021년 7월 보이시죠? 이때 이제 갤럭시 A가 나오면서 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 핑크색, 주황색인데 쭉 내려가고,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서 유럽의 월별 2021년도 스마트폰 시장 판매 순위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검정색이 애플이에요. 애플이 하반기 들어서 쑥 올라왔죠. 예, 새롭게 폰이 나오면서 쑥 올라왔는데 그때 샤오미가 쑥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폰은 그냥 꾸준해요. 애플폰이 잘 팔리든 뭐 어떻게 변화가 있든 꾸준하게, 예, 거의 3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새 폰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이게 기복이 좀 심하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애플하고 이게 좀 경쟁하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애플이 잘 팔리면 샤오미는 안 팔리고. 그래서 삼성은 상반기에 뭐가 나옵니까? 예, 상반기에 싹 좋았죠. 예, 갤럭시 S21이 나오면서 싹 좋았다가 또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폴드가 나오면서, 예, 삼성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샤오미, 그 다음에 삼성, 애플 이 3파전이지 않나. 오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8%긴 한데 그냥 크게 등락률 없는 근데 그런 지금 모양으로 가고 있다. 이게 참 되게 진폭이 좀 심하죠. 폰이 나오면 확 올라가고 폰 없으면 확 내려가고 뭐 그렇게 지금 주도권 다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작년 11월, 12월, 지금 1월 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애플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1위를 다시 1위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전략은 뭐냐? 근데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폰이 나오면 한 3, 4개월, 2, 3개월간은 또 새 폰에 대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이제 폰에 좀 영향력이 떨어지면은 또 쭉 내려가고. 그래서 저는 요 표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은 삼성전자가 폰을 세 가지 방향으로 좀 내놓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 갤럭시 시리즈, 그 다음 새롭게 그냥 아예 지금은 S 시리즈 할 때 노트까지 같이 이렇게 내놓는데 아예 노트 시리즈를 중간쯤 어느 쯤에 내놓고 그 다음에 폴드 내놓고 이렇게 한 4개월 기준으로 내놓으면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지 않을까,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갤럭시 S22가 또 이제 2월 달에 나오는데요. 이 표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나오게 되는데 아마 요게 나오면서 또 한 차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이제 성장률이 타 경쟁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 측면에서도 지금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성이 예전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흥행을 거둔 폴더블 폰, 또 주력으로 폴더블 폰 이어가지고 주력 제품인 S 시리즈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이제 어느 정도 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걱정되는 게 지금은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제 공급망 이슈가 좀 잘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울트라 모델이 요번에는 펜까지 해서 조금 실적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바일 쪽은 요런 하드웨어 초격차, 폴더블 같은 요런 하드웨어 초격차 기술이 좀 계속 나와주면 아마 꾸준하게 이 정도 점유율과 시장은 수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 요렇게 뭐 최소한 깔아먹지는 않고, 저는 뭐 이 정도 점유율만 꾸준하게 유지해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